플렉스 오펜스라고 있는 SK입니다. 자, 플렉스 오펜스예요. 지금 플렉스 상황에서 이번엔 플렉스에서 자, 이제 플렉스 오펜스인데 지금 KBL에 지금 10팀 다 씁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이게 컨티뉴 세트 플레이라 그래서 플렉스의 초창기는 이렇게 완포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 세트 플레이를. 그래서 이 가드가 이쪽으로 치든 반대에 있는 빅맨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주면 이렇게. 그래서 요 코너에 있는 사람이 항상 공의 반대에 있는 코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커팅을 들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기서 걸자마자 나오는 게 또 이거 핵심이에요. 이게 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하죠. 걸고 요거 찬스를 보라는 지도자가 있고 저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 이게 픽더 피커의 핵심이기 때문에 걸자마자 요 친구를 내 수비가 살짝 도와줄 때 바로 뛰어나와야 여기 엘보에서 찬스가 나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주면 지금 여기 좀 가 있는 친구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걸 걸고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빠지고 하면서 요 플레이가 다시 이렇게 주면서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플렉스 오펜스인데 요 무브를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5명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오펜스고요. 조건이 조금 있어요. 4번이나 5번 빅맨들이 이 패스에 대한 스킬이 좀 필요하고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슛도 쏴야 되고 패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안 잡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시간만 이렇게 허비하는 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트는 전 세계가 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래전부터 쓰던 세트 플레이고 누구나 다 아는 세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대형만 딱 시작해도 알아요. 이건 사실은. 자, 요 시작되기 지점을 딱 보면 비어있죠. 지금 이 페인트 존 안이. 여기서 이 커팅을 한 사람이 스크린을 쓸 때까지 이 양 코너에 있는 사람이 스페이싱을 잘 잡고 서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본인 찬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공이 좀 처음에 여기 있었을 텐데 일단 이 찬스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볼이 와도 여기서 일어나면 요 찬스라는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패스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너를 넓게 잡아서 이 찬스를 보고 스크리너도 이 수비수에게 정확히 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이 스크리너가 멈췄을 때 공간을 주면 안 돼요. 이 세 명의 사이, 나, 수비, 공격수 사이에 공간을 주면 몸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대부분 공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비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플렉스의 장점은 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점프 더 볼이나 이렇게 헬핑 사이드로 떨어지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슈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안 주게 되면 스크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공격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미들로 갈 거냐, 베이스로 갈 거냐. 그래서 SK 경기 보면 이렇게 오는 거를 이 동작이 많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코너의 스페이싱을 정확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 움직임에 있어서 허일영이라는 아주 좋은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 있고 여기에 또 최준용은 사실은 이 플레이에 최적화가 된 선수예요. 사이즈도 크고 패스도 잘하고 움직임도 좋고 정말 자유자재로 합니다. 이 패스를. 근데 이 세트를 여기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자, SK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SK는 이렇게 김선영 선수가 탑에서 혼의 세트로 시작을 해요. SK는 항상. 그래서 패스를 준 후에 김선영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스크린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가서 스크린할 때도 있어요. 자, 그때 허일영이 왜 제가 자꾸 칭찬을 하냐면 수비도 알아요. 이게 플렉스인지. 그럼 여기 김선영 수비는 따라가서 여기를 체크할 준비를 하고 얘는 당연히 일로 갈 줄 알고 몸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김선영이 바이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스태거 스크린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용을 해요. 허일영이가 일로 가는 척을 할 때 수비는 당연히 일로 가는 줄 알고 세트 플레이 콜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죠. 그때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요 3점 슛을 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최준용이에요. 이거를 정말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에 볼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판단력이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좋아요. SK는 정말 이걸 자유자재로 써요. 이 패턴을. 자미로니 쪽에 준 경우에는 김선영이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플렉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허일영이 그러니까 이 세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 찬스를 만들려고 해야 김선영 수비자가 이거를 신경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다운스크린 내려갈 때 김선영을 놓치게 돼 있어요, 이걸 또. 근데 여기서 SK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아오면서 핸드오버를 연결해요, 이거를. 탑에서 이렇게. 그래서 최준용은 걸고 최준용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빠지고 허일영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SK가 흔히 볼 수 있는 핸드오버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슬라이스를 한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칠 때 따라올 때 원희 선수가 여기 프리드로에서 공을 잡으면서 플루트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 세트예요. 맞아. 아니면 예전에 안영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리를 잡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1을 해요. 이렇게 하면 헬프를 할 수가 없는 세트예요. 왜냐면 스크린을 걸고 한번 도와주긴 하지만 얘가 나가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잠깐. 그러면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미스매치 상황에서 1대1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 이용했던 팀이 SK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옵션 아까 안영준 선수처럼 이렇게 자리 잡아서 1대1 할 수도 있고 커팅을 볼 수도 있고 그걸 봐주는 거 스태거 스크린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김선영 선수가 핸드업으로 오는 방법 그러면 또 하나는 자미론이를 포스시키는 장면까지 이렇게 옵션을 많이 쓰는데 또 상대를 혼동을 주기 위해서 너무 SK 걸 많이 밝혀서 미안하지만 콜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 김선영이 볼 준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왜 그런지만 요것만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핸드업을 플레이를 하면서 자미러미가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1대1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트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플렉스 오펜스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SK로 설명해도 전 구단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콜만 다를 뿐이고 위치만 달라요. 이게 혼셋으로 하는 팀, 투원투로 하는 팀, 아까 올아웃으로 하는 팀, 뭐 커팅을 들어가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액션의 진짜 중요한 점은 스페이싱하고 타이밍하고 본인이 찬스를 만들려는 스피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내 찬스를 보기 위해 커팅을 들어가면서 내가 찬스가 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픽더 피커라 이 스크린 한 번 더 이용하면서 남을 찬스를 만들어주는 세트 플레이가 내가 희생하면서 이게 흔히 안 되는데 보면 이 코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볼 잡기 싫어서 천천히 들어와요. 이게 천천히 들어오는 순간 이 수비도 이걸 헬프할 이유가 없어지면 이 핀다운 스크린은 너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몸 하면서. 그러니까 내 희생이 없으면 내 동료의 찬스를 못 만드는 세트 플레이인데 이 플레이를 가장 완벽하게 지금 저는 KBL에도 하고 있는 팀이 SK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 무궁무진한 찬스를 저는 이 최근 경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최부경 선수인데 여기 자미로니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 핀다운 스크린을 걸다가 슬립을 해요. 이게 스위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운드에서 성공을 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여준 처음 팀인 것 같아요. KBL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스크린에 사실 상대를 속여서 하는 찬스인데 이런 찬스를 바이레이션이 일어나도 그 다음 장면들이 마치 이게 바이레이션이 아닌 것처럼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그 팀에 있기도 하고요. 사실 허일영이라는 선수가 컬 무브에 대한 특징을 잘 갖고 있는 선수고 거기다가 몸을 붙여주면서 이 수비수의 위치에 따라 사실은 컬 무브가 되게 뭐 쉬워 보이지만 왜 허일영만 그렇게 잘할 수 있냐면 수비수가 뒤따라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뒤따라오는 장면을 만드는 거는 허일영 선수가 만든 거기 때문에 허일영이 잘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스크린이 와도 컬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오면 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수가 따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죠, 농구 선수가. 공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다 이걸. 근데 그 느낌을 알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얘가 뒤따라오는지 질러 이렇게 오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르면 우리 편과 수비수의 사이 이렇게 나오면 공을 이렇게 주면 이 친구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슛을 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고 롤 말듯이 이렇게 골대로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무브를 하면서 이 빅맨이 이걸 헬프해 줄 수가 없는 게 빅맨 수비수가 이 컬하는 수비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동작을 연습을 하는데 이게 시합 때 어려운 이유가 공이 컬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잖아요. 빅맨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를 주게 되면 이게 잘못해서 빅맨 수비수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바운스 패스 주면 그냥 2대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빅맨도 스턴트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확률적으로 미드슛이 골밑슛보다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동작이 맞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뭐 어쨌든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니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시철이 형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SK 뭐 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거죠. 이 방송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본인들이 좀 평소에 제가 해설을 하거나 이럴 때 원하시는 질문이 있거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노트인데 뭐 이것도 나중에 제가 공개할게요. 이렇게 제가 뭐를 준비하는지 해설을 할 때 팬들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뭐 이런 코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저는 뭐 언제든지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로드 조스이 제 생각보다 잘하네요. 아니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던 친구예요, 사실은.